자, 그러면 이제 재판에 배제시킨다. 네. 재판에 배제시킨다. 왜냐면 이 압박을 어떻게 이 압박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는 뭔가를 해야 된다. 예, 이제 선을 지금 그어야 제가 된다. 지금까지 방송 한 10년 넘게 하면서 우리 김한나 변호사 얼굴이 저렇게 빨개지는 건 아니, 조금 아니, 전에 너- 방송에서 너무 봤던 그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준석 효과인가요? 야, 지기현 얄미웠어. 얼굴이 빨개지고 있다. 오히려 점수는 저한테 있어요, 그럼. 오케이, 훨씬 더 많이 네, 땄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우 기자가 봤을 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은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 틀리면은 잘리는 거예요. 아니요, 뭐 네, 또 지금- 이렇게 또 우리가 말 또 바꿔서 또 저는- 하면 됩니다. 예. 저는- 저는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죄를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윤리위에서 현장 실사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법원의 뭐 자체 기구에 불과한 겁니다. 강제 수사권도 없는데 그 위원회야. 거기서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난 뭐 오늘 브리핑에 따르면 작년 8월 이전부터 계속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 군데만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정도 도가 된 상태에서 가가지고 강제 수사권도 없는데 그게 밝혀지겠냐고요. 네. 더구나 지금 뭐 저희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은 한 7명 정도가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전형적인 유흥업소인데 가가지고 이 사람 왔었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대법원도 한독성이 의지가 되어서 없다. 의지가 의지가 없다. 없다. 아무 조치를 네. 하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 이자들이 이 강력하게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기현이 허위 사실을 발설한 거 아니에요? 언론과 예, 예. 국민을 상대로 예. 너무 커졌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까지 같이 쳐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를 그 대법원 산하의 자체 위원회에서 거기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 아니, 그러니까 시간 때울 거다. 시간 그러니까 때운다. 꼬리를 자를 것이다. 꼬리를 자를 것이다. 네. 근데 이상우 기자가 워낙 정확도가 높은 분이어서 그래도 조금 여지를 네. 그러나 내부에서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대법원 분위기가 있으니 내일 당장 정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지를 한 1%는 두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예. 대법원 자체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키긴 어려울 것 같고 예, 예. 전국 법관회의가 이제 곧 열리니까 예. 그때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입장이 나오면 그거는 따르는 식으로 해서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알겠습니다. 네. 김종욱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대법원의 선택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 끄는 거죠. 시간 출구 끈다. 전략을 찾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문 닫았다고 다 나왔어요. 그 룸사롱이. 네. 문을 연 데가 아니에요. 문을 닫았어요. 못 들어가요. 무슨 현장 조사를 해요. 현장 조사를 한다는 거 데리고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액션만 취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기현 개인 작품인가? 여기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개인 작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거죠. 혼자 결정할 수 없다면 상위에 누군가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상위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 예를 들면 치는 순간 지기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제일 정확한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 회의의 이름으로 조희대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법관 회의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자정해야 돼라고 액션 딱 취하면서 주기현만 싹 옆으로 옮겨놓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또 일상으로 돌아오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기현에게 뭔가 보상을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방책들을 생각해 내겠죠. 전 그런 의미에서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대법원조차도 이제 완전히 사법 카르텔의 중심에 범죄자 또는 범죄 의혹을 받는 자 편에 서서 야 우리 조직 다 죽어도 좋은데 이거 확실한 증거 없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조사해보자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럼 아마 대부분 못 견딜 것 실질적으로 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 70년 동안 일 단위로 하던 걸 갑자기 시간 단위로 바꿨어요. 예. 검찰 같은 경우 윤석열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도 주기현 내버려 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대법원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어쩔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냥 지기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걸려있는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즉각적인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그 즉각적인 조치 때문에 누군가 자기들의 문제점들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것을 대각 뭉개놓고 시간 지나면 땜빵하고 하는 방식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자. 저는 나중에 보상을 할지라도 이번에는 꼬리를 잘라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흐름이 달라졌다. 그 처음에 지기현이 탈옥을 시켰을 때와 그리고 대법원이 지금 다시 파기환송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르거든요. 흐름이. 그랬을 때는 이 대법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지금 그렇다면 이걸 꼬리를 자르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법부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은 그 어느 범죄 사실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럼 윤리위 문제 수준이에요. 윤리 문제 수준에서 어느 정도 배척해 놓고 자를 것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자, 대법원에서는.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렇게 아직까지는 술집에 네. 가서 술을 먹었다. 근데 본인은 아예 부인을 하니까 간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접대를 받았고 업무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는 2차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혹 제기 수준이지만 뭐 그것까지 곧 터져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지금 순서가 예고되어 있는데 그걸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죄를 크게 짓는 거죠. 직위원 부장 판사한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법관으로 넘길 거라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그 검사장 회의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관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대법원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대법원이 검찰하고 다를 것이고 경찰 조직과도 다를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국민들은 아직은 그래도 사법부는 저만큼 엉터리 엉망진창 그리고 범죄 집단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제가 질문을 계속 좀 드려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렇다면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 네네. 자 이러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희대의 대법원은 범죄 단체화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명의 대법관들이 사법 구태타를 일으킨 상태예요. 관련해서 청문회도 진행됐고 특검까지 지금 법안이 상정돼 있고 네. 이 자체가 훨씬 더 지금 중대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와중에 예를 들자면 조폭 무리에서 어떤 행동 대장이 나가서 애를 팼어, 싸웠어. 그 조폭 단체에서 야 쟤는 폭력을 행사했네, 잘라야지 이럴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더 큰 지금 죄를 지어서 국민적인 관심과 비난의 타겟이 돼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이 얘를 자를 수 있는 도덕적인 동력이 있겠냐고요. 그건 그런 차원에서 약간 전제 자체가 그러니까 좀 속도를 내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제든 이 전제이든 자 직위원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정도로 중대한 윤리 위반 그리고 사법 처리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라는 조직이 증거가 나왔는데도 거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제가 오늘 취재의 일단을 말씀드리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네. 외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그것이 꼬리 자르기일 거냐 아니면 정식 수사 의뢰까지 할 것이냐 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인지를 하고 고발이 됐으니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해서 갈 상황이 매우 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고 자 제가 약간 우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한나 변호사 재판 많이 하시죠? 네. 변호사니까. 실제로 사법부가 저 정도로 썩어 자빠져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번에 놀라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우문현답을 해야 되지만 현답해 네, 주십시오. 솔직히 전 중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나 그런 이슈들은 분명히 외압이 있다. 예. 관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제 변호사로서 생각했을 예, 예. 때 그렇지만 일반적인 재판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는 그 네. 보장의 범위가 훨씬 더 저는 범위는 넓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3천 명의 판사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 3천 명의 판사가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상징이 되어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다른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봐주고 넘어간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아니 못 견딜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대법원은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저희 취재에서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 문제는- 맞췄어요. 예, 계속 맞추고 있어요. 문제는 이상호 기자. 네. 직위원이 버티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직위원이 네. 끝까지 아니다. 사표를 안 내면 징계 절차, 징계위 해부를 해야 되잖아요. 직위원이 이거 사실이 아니야. 좀 심하게 이야기할까요? 저 얼굴 나온 게 나라고 하는 그 증명이 어떻게 되냐고. 그 얼굴 다시 보셨어요? 직위원 맞아요? 내 얼굴 아닙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또는 친구 잠깐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증거 가져와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옆에 있는 룸사롱하고 이거하고 똑같다 그러는데 자 그거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아느냐. 사진 찍은 날짜가 다르다. 또 아까 그 홀 있었죠. 네. 그 홀이 내가 가는 날 그 사진이냐 아니냐. 거기는 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여성적개군 자체가 없는 집에 내가 친구 만나러 잠깐 갔다 온 걸 가지고 이렇게 나를 모함하느냐라고 끝까지 우기고 버틸 경우 추가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직위원이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직위원은 여기서 인정하는 순간 그냥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했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직위원이 버티고자 하는 의지와 대법원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서로 상충될 때, 그죠? 한쪽이 더 버티고자 하는 게 세, 얘가 처벌하고자 하는 것보다. 그러면 당분간 버틸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우에 대법원이 처벌할 의지가 강하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이 자체적으로 끝나긴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오늘 뭐 만시지탄입니다만은 공수처에 검사 7명이 충원이 됐어요. 네. 25명 정원에 21명이 진짜 오랜만에 채워졌는데 그쪽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그럼 한번 우리가 붙어보겠다라고 해서 외부적인 영향, 아까 뭐 법관 대표자 회의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저는 공수처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약간 그 의지 대법원의 그 어떤 처벌 그 조치 의지가 고무될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일정 시간 지나서 될 확률이 있는데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